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이 사용하죠. 운이 좋다, 나쁘다, 재수가 좋다, 재수가 온 붙었다, 재수가 없다, 이게 전부 다 운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운을 떠나서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매일매일 운과 접하고 매 순간 운에 의해서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세상도 전부 다 변화되는 게 바로 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사주팔자와 이제 운을 두 가지를 공부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음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또 음양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긴 게 있으면 짧은 거가 있어야지 긴 거라는 개념이 생기듯이 운이라는 것도 사주팔자라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 운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에 여자가 없다라고 하면 남자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주팔자가 있기 때문에 운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TV나 이런 유튜브나 화면으로 마법을 많이 보시잖아요. 마법을 많이 보시는데 진짜 마법은 우리가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마법을 보거든요. 근데 그걸 마법이라고 생각을 못 하죠. 그게 바로 운인데, 자, 어떤 마법이 있었냐? 어저께도 있었어요. 그저께도 있었고, 12시간은 새까매. 어둠이야. 그리고 12시간 또 밝아.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매일 겪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실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운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군대가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운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움직인다요. 움직여.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단 1초도 가만히 있는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운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움직이는 것을 현대적 용어로 보면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흐름.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거야. 이걸 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것은 뭔가 주체가 있겠죠. 움직이는 주체가 있겠죠. 그 움직임의 주체를 뭐라고 하냐면 공간이라고 해요. 공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는 건데, 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 안 바뀌어. 고정돼 있어. 그런데 이 고정돼 있는 것이 움직여. 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 따라서. 그게 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공간은 변화가 없겠죠. 즉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나서 응애하고 딱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갓난의 길이 있어야 되지. 시간이 없으면. 그렇죠? 그런데 움직인단 말이야. 운에 의해서. 그래서 점점 아이가 자라는 거야. 모습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운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공간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운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 사주팔자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고, 물론 사주팔자라는 개념 자체도 운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운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변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공간이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자, 한번 농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농사. 농부 입장에서 한번 보자. 농부 입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어. 봄이라는 거, 여름이라는 거, 가을이라는 거, 겨울이라는 거. 자, 농부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논밭이 있어, 논밭. 논밭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논밭이 움직이진 않잖아. 고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공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렇죠? 공간이야. 근데 이 공간이 농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고정되어 있는 공간인데 봄의 모습이 다르겠죠? 여름의 모습도 또 달라. 가을의 논밭은 또 달라. 겨울의 논밭도 달라요. 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변화가 들어가 있다고. 봄의 논밭과 여름의 논밭과 가을의 논밭과 겨울의 논밭이 고정되어 있는 논밭인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습이. 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운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그러면 이 운이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은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죠. 만약에 운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농부 입장에서는 봄의 노는 나빠, 여름의 노는 좋아, 뭐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좋고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지. 그냥 변화하는 거잖아. 그쵸? 변화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우리가 운을 공부하는 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걸 사람한테 한번 인생이야, 인생. 논밭이 아니라 인생이야. 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들어오겠죠. 자, 대운으로 보면 이게 무려 30년씩 들어와요. 무려. 하나당 3이야, 3. 30, 30, 30, 30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변화를 대운에서 겪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최소한 살아봐야 돼? 120년 동안 살아봐야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이 120년이랍니다. 근데 이제 120년까지 못 살지. 왜? 나쁜 것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이제 일찍 죽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년으로도 우리가 축소해서 겪을 수 있죠. 1년 동안도 축소해서 겪을 수 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쵸? 그래서 제가 궁합 볼 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소한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은 꼭 만나보라고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라는 거거든요. 그걸 왜 겪어야 되냐?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 싸울 때도 있고, 헤어져 있을 때도 있고, 같이 여행도 가보고,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고, 다 겪어봐야 알 거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모습이 변화된 것들을 인생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내가 봄이라는 운이 왔어. 그러면 이때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봄이 왔는데 내가 씨앗을
심어야 되는 시기야. 그런데 이때 내가 결실을 보고자 해. 그러니까 조급성이죠. 우리 사주를 보면 조급한 사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간에는 목이 있는데 지지에는 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씨앗을 심자마자 결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조급한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럼 봄에는 당연히 이치에 맞게끔 내가 씨앗을 뿌려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작하는 거야, 봄은. 근데 이때 결실을 얻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치에 안 맞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 씨앗도 안 심고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결실을 못 얻으니까 나는 운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운이에요. 밤이 오면 너 지금 일하지 말고 자라고 그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진시가 되면 너 이제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봄에는 당연히 씨앗 뿌리고, 여름에는 계속 성장시키고, 가을에는 결실을 얻고, 겨울에는 이 결실을 잘 저장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면 순서에 맞게끔 행동한다라고 하면 큰 무리가 없겠죠. 그것이 사주에서 말하는 운이라고. 그러니까 운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사주를 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 사주를 보는데 아주 전문의 과정까지 잘 맞춰서 지금은 이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20대 때 운이, 10대, 20대 운이, 본인은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운이었대. 그래서 왜 나쁜 운이냐? 지금 이게 의사가 됐는데. 자기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고, 삼수 그 전에는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동안이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공부하는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인내,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10대, 20대 초반, 그 재수하던 시절,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기까지 15년 동안 인턴 레지던트 겪으면서 그 고생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제가 거꾸로 물었어요. 그러면 그 시기가 없었다 그러면 당신이 의사가 될 수 있었겠냐?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봄, 여름이라는, 내가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라는 것은 화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들어간다는 건 무조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집중해서. 그러면 봄, 여름이라는 시기가 없이 가을이라는 의사라는 결실이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이 가을이라는 의사가 된 거는 좋은 운이고, 봄, 여름 때 열심히 공부한 건 나쁜 운이냐? 나쁜 운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겼네, 그러면? 그렇죠. 이걸 나쁜 운이라고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시기에 맞게끔 잘 하는 게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17살이에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안 맞죠?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되는 게 맞잖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 나이가 지금 50, 60이 됐어. 60이 됐는데, 새로운 걸 또 처음부터 배워서, 그것으로 뭔가 이렇게 직업을 삼으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겠죠. 그 나이가 되면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기보다는 남들한테 가르쳐주는 일이 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에 맞게끔 우리 그래서 그 논어 보면 공자가 그런 것들을 정해줬죠. 어느 정도. 15세 우지학하고 15세 때는 학문의 뜻을 세우고 30에는 이입하고 40에는 부록하고 50에는 지천명하고 60에는 이순하고 70에는 종심소유 불구라고 그렇게 나이별로 해서 정해줬잖아. 그게 물론 제왕학이지만 그렇게 정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게 바로 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이라는 것을 관점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대운을 배우면 나한테 지금 무슨 대운이 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나한테 지금 겨울운이 와 있어. 내가 설사 여름운에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겨울운이 왔어. 그럼 내가 여름처럼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요? 활동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어떤 거? 좋고 나쁜 거 물론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해야 될 시기에 마땅히 해야 될 시기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주라는 것도 유학에서 왔거든요. 유학의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또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릇에 맞게끔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잘 하는 것이 사주팔자는 정해졌죠.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 너는 뭐 해야 돼 라고 딱 정해준 거야. 너는 뭐 하고 살면 딱 좋아. 이걸 정해준 게 격이거든요. 하면 마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예.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운명. 운명이야. 이 두 개 붙이면 이게 명이니까. 명. 고정돼 있다라고 했죠? 이 명이라는 게 내 목숨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누가 결정해요? 운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사주만 볼 줄 알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거든요. 자기 죽는 시기, 자기가 발복할 수 있는 시기, 세상 밖으로 나가는 시기, 들어가야 되는 시기, 그런 시기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밀이 담겨 있단 말이야. 명에 대한 비밀은 원리가 너무 간단해요. 응? 자, 아까는 뭐로 했어요? 계절로 했죠. 요번에는 이렇게 하루로 한번 정해보자. 하루. 주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진시라고 하지. 요거는 이제 오시라고 하지. 요거는 이제 유시라고 하지. 요거는 보통 이제 축시 정도, 자시 축시 정도 되는데, 자, 이런 운들이 들어왔다 그거야. 그러면 진시 때는 아침이잖아. 우리가 준비하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운에서 진토가 들어왔단 말이야. 진토가 들어왔는데 안으로 들어가.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러면 이 친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오시는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일하고, 뭔가 집중해서 일하고, 만든 그런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는 시기란 말이에요. 점심 때는. 근데 점심 때 일하지 않고 자고 있어. 그러면 이 경우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결과를 얻는 거야. 당연히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기에 결과를 안 얻고 일만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면 결과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주에 금이 없으면 뭔가 열심히 해도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 된다고 하잖아. 그리고 결과를 못 얻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은
아주 깊은 밤이야. 이때는 자야 돼. 근데 이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 원진기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때 밤에 자야 되는데 불을 활짝 켜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면 건강이 안 좋아져서 죽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병을 얻어요. 그런데 이거에 맞게끔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규칙적으로 잘 사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입 닦고 딱 그 복장 갖춰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그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감춰 밤에 이 감춘다는 건 복원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피드백을 이거에 맞게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2시까지 안 일어나면 이 사람은 이제 실패하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지. 자, 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명이라는 것은 내가 타고난 이런 어떤 공간인데 이 공간이 운에 의해서 할 일들이 정해지는 거야. 할 일들이. 자, 진시에는 내가 뭘 해야 되고 오시에는 뭘 해야 되고 유시에는 뭐를 해야 되고 자시나 축시에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명이 정하는 게 아니라 운이 정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